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인사이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등 양상이 물론 반등을 예상을 하셨습니다만 반등 양상이 또 생각보다는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논란들이 회복이냐 일시적 회복이냐 혹은 이제 강한 반등이냐를 놓고 좀 설왕설래하는 것 같습니다. 뉴욕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어떠세요, 시각이? 어저께 미국 시장이 6%대 상승을 했잖아요. 일단 반등이 굉장히 빠른 상황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 내 석학들의 대화가 아주 재밌습니다. 아시겠지만 닥터둠으로 유명한 누리엘 루빈이 뉴욕대 교수하고요. 그 다음에 벤 버냉키 전전임 의장이죠. 네, 연준. 두 사람이 생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루빈이 같은 경우에는 일자 하락, 거의 I자 하락이라 해서 계속 하락할 거다.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장을 침체로 이끌어갈 거다 얘기를 계속합니다. 벤 버냉키 회장은 거꾸로 지금은 V자 반등이 나올 때다 얘기를 합니다. 벤 버냉키 의장은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자기가 의장일 때 최초로 양적 완화를 해서 성공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양적 완화에 대해서 처음에 이 학문을 시장에 적용한 건 벤 버냉키 의장이었고 그 학문을 만든 것도 벤 버냉키 의장이었습니다. 벤 버냉키 의장 입장에서는 추가적 양적 완화가 결국 시장을 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루비니의 I자 폭락은 저는 일단락 됐다고 봅니다. 일단락 됐고 V자 반등은 확률을 열어두고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둘 다 틀렸다 맞았다 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V자 반등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반등이지 추세를 계속 끌고 가서 지난 고점을 다 돌파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지금 답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급락에 대해서 일단 시장이 기대할 수 있는 국면에 접어든 것은 맞을 것 같다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혹시나 반등을 하고 또다시 시장에 악재가 출현했을 때 그때 시장이 대응할 방법이 없는 최후의 수단을 다 쓴 것이 현재 시장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러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시장에서 뉴스가 사라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모를까. 점점 확대된다면 반등 후 다시 하락할 확률을 또 열어두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시장의 키포인트는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는 아셔야 될 겁니다. 감염 확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자가격리를 하거나 조심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접촉을 안 하죠. 접촉을 안 하면 소비가 줄 수밖에 없죠. 소비가 줄면 생산업자는 역시 줄 수밖에 없죠. 그럼 고용이 어떻게 될까요? 안 좋죠. 미국도 실업자 수가 320만 명이 더 늘었죠.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돼서 이것이 일정 기간 더 지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답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자기가 원했던 재정정책 2조 달러까지 다 했기 때문에요. 물론 매일 10,000명씩 들어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미국 입장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사라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진자가 어느 정도 완치되는 그런 모습이 보일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제가 예상가대로 확 늘어버리는 상황, 확진자가 늘어버리면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거다. 결국 연말까지는 반등 국면일 것이다. 급등이 좀 빨리 들어오고 있지만 일정 부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급등보다는 천천히 시장의 방향성을 위쪽으로 가져갈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 결국 투자가 입장에서는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상승에 잘 편승해서 시장에 수익을 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어저께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일목균형표에서 후행 스팬이 아직 회복이 안 됐으니 회복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저께 세 번째 선이었던 요 녹색 선이 요 밑에 있었죠. 올라왔습니다. 일단 월봉이니까 월봉은 다 필요 없습니다. 21,800만 지켜주면 됩니다. 오늘 밤에 흔들리더라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있지만 어쨌든 60월선이나 21,800 정도까지만 미국 시장이 지켜준다면 일단 월봉형은 하방 경직성 확보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특히 양운의 두께가 굉장히 얇아요. 두꺼운 부분을 뚫고 내려왔다면 사실 이 반등을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얇은 부분이었고 두 번째로는 60월선에 처음으로 왔던 거. 원래 60월선에서 이렇게 언더슈팅 이렇게 긴 경우는 드물죠.
보통은 요 정도 딱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걸 다 얻기 위한 의도적 하락이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상황이라 그러면 일단 월봉은 아주 좋게 완성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원달러를 또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원달러와 주식시장은 매우 밀접합니다. 어느 시장하고 꼭 반대로 가죠. 시간차가 있더라도 꼭 반대로 갑니다. 지금 원달러가 1216원입니다. 근데 제가 좀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아마 그런 말씀 드렸어요. 1파 하락을 주고 원달러가 1210원에 왔다가 다시 주가는 반등 준 다음에 3파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가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1216원대가 왔어요. 이렇게 되면 일단 제가 볼 때 원달러는 1180원까지는 내려온다고 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원달러를 말씀드리냐면 환율이 일단 안정세가 된다는 얘기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확대해 볼 만한 자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특히 제가 여기 선을 두 개를 아마 그어놨을 거예요. 이 선 두 개 그어놨는데 지난번 여기서 이렇게 바운딩 주고 날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려온다면 여기서 이 첫 번째나 두 번째까지는 내려와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첫 번째 확률이 굉장히 크지만 어쨌든 그 부분. 그러면 1113원이면 지금 주가가 1726이 맞냐라고 저한테 물었는데 안 맞습니다. 1800 한 4, 50 정도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환율이 먼저 내려온 거예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뭐 오늘 어저께 야간선물 5%가 올랐으니까 거기까지 바로 갈지 다음 주 월화를 이용해서 갈지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위험자산을 사야 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온 것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투자가 입장으로서는 지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죠. 물론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현물을 사질 않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물론 코스닥은 지난번 내려올 때 많이 샀지만 거래소를 안 삽니다. 그 이유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팔아서 그런 거고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서 이 금액으로 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주도주는 다를 수 있다. 만약에 그것이 다르다는 게 맞다면 개미 어망고 종목에서 굉장히 고생할 수 있으니까 적절한 타이밍을 봐서 다른 종목도 계속 관찰하면서 시장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지금 한국은행이 양적 완화를 합니다. 무제한 양적 완화 돌입을 합니다. 이거를 보면서 저는 하나를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양적 완화는 전 세계 시장 언제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로금리 때 합니다. 제로금리 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양적 완화입니다. 근데 우리 제로금리 아니잖아요. 자,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4월 금통위에서 또 한 번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시그널로 해석이 됩니다. 0.5 정도 더 내릴 확률이 높다. 그래야지 양적 완화하는 거지 0.5 내리지 않고 낮은 상태에서 양적 완화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항상 제로금리까지 가고 추가로 쓸 카드가 없을 때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미국, ECB, 일본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걸 놔두고 한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럼 4월에 금통에서 또 한 번 0.5를 내릴 소지가 굉장히 크죠. 자, 그럼 이걸 환호를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늦게 시장을 대응을 합니다.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양적 완화를 하더라도요. 대출 규제가 묶여 있는데 이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 물론 주식은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만 규제가 풀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죠. 규제를 좀 풀어줘야 됩니다. 뭐 부동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시장에 돈이 돌아야 됩니다. 돈이 안 돌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양적 완화 이런 거를 하고 난 다음에 거꾸로 규제를 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효과를 크게 보려면 규제를 푸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 아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국내장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좀 보죠. 오늘 주가가 많이 안 오르고 있어요. 야간에서 한 5% 정도 상승을 했죠. 지금 시장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외국인이 귀환을 언제 할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외국인이 귀환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세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락할 때요 품매도를 강화합니다. 근데 품매도 상당히 많이 강화를 해놨어요. 밀면서도 강화를 했습니다. 두 번째 오는 게 선물에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매수 전환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마지막 급락은 피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마 그때부터 외국인 선물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물까지는 일단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현물이 남아있는 상태죠. 이 현물을 회복하려면 외국인들의 선물을 충분히 매수를 해서 베이시스를 콘텐코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베이시스가 백오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계속 추리할 수밖에 없죠. 프로그램은 나올 만큼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나옵니다. 이거를 지금은 걱정이 많지만 다음을 생각한다면 정말 좋은 거죠. 왜냐하면 나온 물량은 다시 시장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기 전에 선물을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선물에서 강매수가 들어야 됩니다.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서 베이시스를 콘텐코나 최소한 이론 베이시스를 맞춰주는 것이 나야 됩니다. 그게 안 나오면 답이 없죠. 아마도 그게 제가 볼 때는 오늘 늦으면 다음 주 월화에서 월봉 맞춰주는 시점, 아마 그 시점에서 진행을 할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은 외국인이 매수를 귀환할 확률이 높죠. 제가 볼 때는 귀환은 이제 며칠 내로 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선물이 충분히 작업을 했다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프로그램 매수가 시장을 장악하는 시점이 올 것 같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차트 사고를 봤는데 월봉이 지금 장대 양봉이잖아요. 다음 달에도 양봉일 수 있다. 지금 주봉이거든요, 이거. 주봉상으로인데도 다음 주도 주봉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시장이 방향을 바꾸는 그런 시점에 도래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저점 매수해야 되실 분들은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나 시장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셨습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까지 해서 시장 공감태는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지수 상승폭이 조금 줄어드는 형국으로 지금 코스피는 2%, 코스닥은 3% 상승세로 시초가보다는 조금 상승폭이 줄어든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시장 공감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고생들 많으셨고요. 금요일장 마무리 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